지금은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고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좀 더 생겼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섹터는 일단은 AI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WA. 어쨌든 아직까지 상승장 속에서 조정이지 하락장으로 시작됐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만약 알트가 너무 많으시면 비트이더로 좀 물을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FOMC에서 파월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요즘에 물가가 많이 뛰면서 네. 금리를 다시 올릴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금리 올리면 진짜 너무 무섭네요. 근데 암만 사이클이 존재하고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네.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상승장이 끝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네.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다행히 파월 의장이 딱 금리 인상은 없다, 못을 딱 네. 박으니까 네. 그게 뭐 나중에 거짓으로 들통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네. 당장의 대선까지는 어쨌든 시간은 번 거고, 네.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사이클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하락이 오면은 자신 있게 사야 되겠다. 그 전에는 하락이 와도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는데, 지금은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고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좀 더 생겼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락하거나 나중에 뭐 상승장이 왔다. 네. 그때 시드를 좀 더 태울 예정이다. 네. 그러면 뭐 비트 이더 아니면 다른 기타 알트 중에 어디에 투자할 생각이세요? 일단은 비트랑 이더 비중이 높아요. 아직까지도. 네네. 비중이. 아직 안 갈아타신 상태인가요? 네, 아직까지 안 갈아탔는데 그래도 기존에 남아있던 코인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이 좀 올라갔고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네. 그래서 아마 반반 정도, 비트 이더 반, 나머지 알트 반을 하던지, 네. 아니면 만약에 비트코인 상승보다 이더 상승이 좀 더 크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더리움 위주, 그 다음에 알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알트코인에 엄청난 상승장이 올 것 같으면 알트 비중이 좀 높을 건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 이더를 한 50% 이상 추가하고 나머지 한 30%에서 50% 정도를 알트코인 살 것 같아요. 한 번 더 비트랑 이더가 올라가고 네. 거기서 익절한 돈으로 만약에 적극적으로 더 살 것 같아요. 비트와 이더가 한 번 더 오르면 네. 그 수익금으로 그쵸. 알트에 들어간다. 네. 네. 그러면 알트는 그럼 기타 알트들이잖아요. 네. 네. 뭐 시총 3위 이하의 알트들인데 어떤 알트들을 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알트코인 제가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네. 알트코인 2017년도랑 2021년도랑 현재랑 비교를 해볼게. 네. 2017년도는 시총도 작고 네. 코인도 몇 개 없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랐거든요. 음. 근데 2021년부터 특징이 뭐냐면 시총이 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네. 올라가는 것들만 올라가요. 음. 그게 예를 들면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섹터들 알트코인만 올라가고, 네. 예전에 뭐 기존의 9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렸던 뭐 비트코인, 캐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같은 9메이저 코인들은 안 올랐어요. 최고점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물론 맞아요. 저점 대비 한 5배에서 10배는 올랐는데 보통 최저점에서 못 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는 상승은 최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2배, 3배 더 올라가는 걸 원하는데, 네. 그런 상승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섹터. 저는 섹터는 일단은 AI 관련된 거, 네네. AI 관련된 거는 말 그대로 책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주식이랑 실제 이제 연관돼 있는 코인들을 사라. 네, 물론 AI 관련돼서 실제로 주식이랑 연결돼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세만트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AI 아직까지 최근에 엔비디아 또 다시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AI 섹터는 나쁘지 않게 보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RWA. 네네. RWA는 제가 왜 좋게 보냐면, ICO 아까 방금 말씀드렸을 때 네. 제2의 구글, 아마존 같은 게 나오고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게 너무 빨리 봤다라는 걸 RWA 보면서 느꼈죠. 아,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이 진짜 나오겠구나 이번에는. 제도권에 비트코인도 편입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블랙록 때문에 결국엔 ETF가 됐다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블랙록에서 밀고 있는 게 RWA예요. 네. 저렇게 RWA 밀고 있는데 네. 그럼 그 섹터에 관련된 코인은 테마성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록하고 저도 좀 네. 많이 찾아봤거든요. 블랙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RWA는 제 눈엔 이더리움밖에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릴 게 네. 테마성이란 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코인들이 저는 그 RWA를 지배하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왜냐면 전 ICO 때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어차피 제가 다 사기다. 백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네. 느낌이 드냐면 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와, 이런 기술이 내가 꿈꿔왔던 기술들이 실현이 되는구나. 세상을 바꿀 그때 수 당시에,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런 네. 기술력으로 그래서 저는 기술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AI 묻은 코인들이 AI 묻은 거지 뭐 AI를 그쵸? 하는 네.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돈을 벌려고 온 거잖아요, 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득금 가지고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으면 제일 네.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AI 코인이든 네. RWA 코인이든 세상을 바꿀 코인을 찾기는 어차피 어렵다. 네. 나에게 돈을 벌어줄 그쵸. 코인들을 돈이 될 거. 네, 이더나 비트에서 수익금으로 사자. 네. 그러면 좀 정신적으로 승리하니까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래서 비트만 사라 하락장에 네. 알트코인 안 오르고 한참 뒤에 오를 거라 네. 이런 그게 식으로 얘기했던 게 2023년 초부터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2020년 하락장 때부터 음, 그때는 안 산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12월 거의 2022년 말부터 처음 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계속 그때부터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득금 가지고 알트를 해도 그때 물론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요. 비트 올라가면. 네. 근데 거기서 섹터를 잘 만나면 거기서부터 2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가는 코인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찾아서 뒤늦게 좀 안정적이고 모두가 투자했을 때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남들 관심 없을 때 사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알트코인은 수익률 싸움이잖아요. 약간 투기성도 있어요. 네. 여기서 투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정말로 모두가 투자할 때 그때 남들보다 한 발 빨리 나온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고 알트는 오히려 남들이 관심 많이 가질 때 마케팅이 잘 된 코인을 사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때 이제 타이밍 와서 올라갈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사고 네. 대신에 이제 수익 실현할 때도 과감하게 만약에 2배 이상 가는 게 쉽게 나오거든요. 네, 잘 네. 타면은. 네. 그럼 그때는 과감하게 절반만 해도 원금 이상만 되면 또 저희 제가 원칙대로 원금은 회수됐으니까 또 네. 남은 거 갖다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진짜 원금 10배로. 회수가 좀 중요하다. 네, 항상 원금 회수, 돈을 먼저 빼놓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는 상황을 갖고 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 투자할 때 정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도 코인 투자하면서 힘들기만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코인 투자하면서 좀 좋았던 때, 기뻤던 때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돈 벌 때가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어떨 네. 때냐면 네. 솔직히 저는 비트코인 거의 못 샀어요. 지난 상승장 때는. 네, 왜냐하면 너무 시드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에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 그게 진짜 하루아침에 막 2배에서 10배씩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애써 침착하려고 하지만 네. 이미 딱 기운이 뭔가 신나 보이고 네. 뭔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런 게 다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웃음이 멈추질 않죠. 그렇죠. 그냥 괜히 기분이 좋고 네. 뭐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네. 그런 심리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회수를 하고 네. 집에 그때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사 간 지 한 10년 정도 됐었는데 네, 네. 저희가 샤시를 안 했어요. 샤시를 안 해서 겨울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집이 조금 넓어갖고 그 발코니까지 있어서 네. 그 샤시를 하는데 많이 좀 비용이 돈 들었거든요. 많이 들죠. 1,000만 원 넘게 들고 막 그렇죠. 그러는데. 그땐 네. 1,000만 원 들고 네. 그래서
한 2천만 원 갖다가 한번 샤시를 해보자 이야. 라고 해서 한 그때 당시에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샤시를 하고 그때 김치 냉장고랑 아, 일반 냉장고랑 가정까지. 식세기까지 3개 해서 한 5,600만 원 들어서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때는 하고 집에서 딱 하고 나니까 처음에 힘들었어요. 이거 너무 먼지도 많고 막 그 이사를 안 간 상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엄청 맞아. 큰 공사였는데 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실감이 나더라 그때. 돈 벌었구나. 네. 네. 그때 실감이 났고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크게 기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번 상승장 때는 좀 오히려 무서웠던 게 별 네.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너무 느낌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네. 아니면 너무 둔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그냥 큰 이렇게 감정 기복은 없는데 네. 그래도 그냥 요즘에 저는 이렇게 뭐 코인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떠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책도 쓰고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되게 즐거워서 그냥 하루하루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좀 책 쓰신 다음에 네. 좀 강연 활동도 하고 하시면서 네. 이게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시고 네. 이러면서 더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되게 진짜 어색하지 않아요, 되게? 어색한 것보다 유튜브 촬영 같은 거는 되게 재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책이 이제 나오고 네.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뭔가 기쁘다는 느낌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당연한가? 당연하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삶에 일상 같은 건가? 삶에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아. 그냥 나는 그냥 기존대로 하고 있는데 아. 그냥 그렇게 되니까 별 느낌은 아직 없는데 그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왜냐면 제가 힘들었던 경험은 제가 뭐 지식이 다른 분들보다 높거나 이런 건 없는데 네. 그래도 저는 하나 자신 있는 건 제가 실패 경험을 누구보다 크게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실패하신 분들의 감정이 어떻고 어떤 느낌인지는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 받으시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 갖고 네.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럼 네. 지금 좀 알트에 뭐 한 60%까지 마이너스 나는 게 많잖아요, 사실 네. 요즘에. 네. 그런 분들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조언이나 힘내라고 메시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저도 그렇고 이게 뭐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범죄자 취급이었어요. 죄인 취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좀 투자하고 있으면은 인정은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거 하고 너무 과몰입하면 오히려 차트 보고 하루 종일 있으면 더 힘드시거든요. 오히려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산책을 하시던지 가볍게 근교로 여행을 한번 가시던지 뭐 독서를 하시던지 개인 취미를 조그만하게 꼭 돈이 들어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뭐 위로의 말씀 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아직까지 상승장 속에서 조정이지 하락장으로 시작됐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만약 아이트가 너무 많으시면 이번 하락에는 비트히더로 좀 물을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좀 마음이 되게 힘들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두세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쳐다를 안 보면 되는데 네. 그게 제가 어렵나? 그거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 사람 되게 심리란 힘든 게 거. 본인이 나 안 쳐다봐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누군가 코인 얘기를 하면은 귀를 쫑긋 세우면서 글로 보면서 내 코인은 어떻게 됐지 이런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대신에 내가 지금 잘못했고 뭐가 실수를 잘못했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냉혹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네. 일단 잘못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한결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어쨌든 다음 대응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해결되진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래도 한번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하락장 경험이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잘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실패했더라도 어쨌든 뭔가 하나는 배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3번이나 아팠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실패 속에서 항상 경험을 찾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제 진짜 상승장 오기 전에 진짜 상승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미리 경험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도 네. 그 ICO 같은 뭐 덱스거래소에서 그 네. 신생 코인들 막 진짜 정말 쓰레기 알트코인들 많이 뭐 하잖아요. 네. 요즘에 그런 거 하세요? 아 전혀 안 해요. 쳐다도 안 보고. 네,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기준이 뭐예요? 그럼 알트코인 투자할 때 기준 같은 거? 뭐 방금- 마지노선? 마지노선은 일단은 뭐 이더나 음. 시가총액 상위인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전 나쁘지 않게 보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자바이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과연 유행하는 메타나 섹터에 음. 포함이 돼 있는가, 네. 얘가 가격적으로 상승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인가. 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리스테이킹도 메타긴 한데 네. 굳이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스테이킹이 일단 맡겨놓은 거를 다시 그걸 담보로 맡겨서 또 스테이킹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건데 아, 너무 위험하네. 듣기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네, 계속 그쵸. 하는 건데 네. 상승장일 땐 좋죠.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디파이 자체도 예전부터 안 좋아했고 네. 물론 거기서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하는 거 말리진 않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누가 단순히 돈이 될 거기 때문에 하자라고 네. 하면 저는 무조건 말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네. 테라 뭐 네. 이런 거 막 18% 주고 네. 그랬잖아요. 네. 저 그것도 해봤거든요. 테라 네. 스테이션에서. 근데 언스테이킹을 하면은 21일을 묶어 놓더라고. 그쵸. 와, 네,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알트가 하루하루 변동폭이 엄청난데 21일을 묶어놓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그 제가 네. 재밌는 얘기하면 저는 그래도 스테이킹을 하는 게 한 개 코인이 있어요. 네. ICO 때 음, 그래도 하나가 성공을 해서 네. 살아남았거든요. 네, 근데 걔는 약간 넥소 코인이라고 이렇게 은행 비슷하게 쟤네 목표가 하는 거예요. 걔네는 이제 C파이라 그러거든요. 네, 중앙화에서 C파이. 좀 디파이. 말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센트럴 디파이가 아니라 C파이, 네. 센트럴라이즈도 네. 된 거라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 이제 뭐 탈중앙화가 아니라 이제 중앙 네, 이제 중앙화 회사에서 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옛날에 크게 올라갈지 어차피 망했으니까 네. 이자라도 받자라고 음. 한 게 1년 단위로 계속 묶어놨어요. 아, 근데 제가 락킹이 1년이에요? 근데 이자를 그만큼 많이 주니까. 아, 그래도 끔찍한데. 근데 1년? 어차피 하락장 때는 뭐 음. 의미 없다. 상승장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아. 계산을 하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3개월씩 끊었거든요. 근데 정말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번 상승장 오기 딱 한 달 전에 이렇게 빨리 올라갈지 모르고 제가 3개월을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딱 계산을 해보니까 팔려고 보니까 다 한 두세 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이거는 있어야지. 뭐. 못 팔고 있고 네. 그냥 어차피 존버를 네.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역시 이런 위험하구나 스테이킹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스테이킹 만약 풀리면 따로 안 걸어놓고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킹은 이렇게 한번 좀 당해봐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또 APR이 네,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 1% 막 이러거든요. 아니 안 그거 걸고 마죠.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옛날 은행 막 이자도 안 되고. 뭐 50%씩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20% 30% 주는 게 많았으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옛날에 소액 진짜 갖다가 많았잖아요. 소액 갖다가 음. 뭐 한 두세 달만 돌려도 네. 엄청나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바에는 은행에 넣어놓고 말지. 그러니까 네. 대응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리딤이라 그러나? 리딤 걸어놓고 그 묶여있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스테이킹 못 하겠어요. 만약 해보시는 분 아는데 네. 되게 피말려요 진짜. 아 진짜 짠. 그 사이에 막 떨어지면은 와 진짜 얼마나 열받는지 안 해본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네. 내가 그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안 아, 팔면은 나중에 네. 떨어지고 나서 음. 그 핑계가 스테이킹을 걸어놨기 때문에 내가 못 팔았다라는 네. 사람들이 또 음. 착각을 하거든요. 네. 막상 그때 가서도 못 팔 경우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테이킹이나 디파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좀 메타가 유행되긴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언스테이킹할 때 뭐 묶여 있는 기간보다 더 무서운 게 덱스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날리는 거잖아.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 많은데 사람들이 현혹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그거를 처음에 해보면 성공을 한번 해보면 네. 그게 마약 어쨌든 같죠, 마약. 마약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돈 복사 느낌 나잖아요. 네, 진짜 근데 그거는. 없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하거든요.
자기는 튈 자신이 있다.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네. 도지코인 아시죠? 아, 당연히 알죠. 도지가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그 항상 저번에 90원일 때 네. 아시는 분이 도지를 강아지를 키우면은 걔가 강아지가 키울 때마다 도지가 쌓인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네, 말도 안 사기인데 되는. 근데 그분도 네. 알고 있는 거예요. 사기인 거 아는데 네. 이게 살짝 홈페이지가 멈추면은 우리가 나오면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수학적으로 또 계산을 해봤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 해서 딱 했는데 진짜 딱 겨우 원금만 찾고 다 날렸어요. 원래 한 5배 정도 벌렸거든요. 네. 그 도지코인이 욕심을 더 올라가서. 불렀구나. 그러니까 네. 도지코인이 올라간 거 그때부터 한 100원에서 몇백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최대 800원인가까지 갔던 네. 것 같아요. 그때도 가격도 있었고 개수도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멈추는 순간에 빨리 보냈는데 일부만 스캠이었던 거예요, 원래부터가. 스캠인 건 알고는 있었죠. 야. 알고 있는데 알고도 들어가네. 알고 한번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서 네. 원금을 다행히 먼저 보내진 게 보내와 갖고 원금에 손실을 안 했는데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돈 더 벌었는데 그니까. 또 역시 이런 거는 또 한참 또 자신감 넘칠 때 또 네. 한 번씩 해봐서 네. 딱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수익은 언제든지 빵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코인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초보자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맨날 비트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뭐 끼케야 이더 정도? 그렇죠. 비트 이더 얘기만 계속 하면은 맨날 그 얘기냐 지겹다 하는데 진짜 몇 번 당해보시면 왜 그 얘기밖에 안 하는지 아실 텐데. 물론 알트코인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네. 그거를 진짜 정말로 못 버텨요. 제가 주변에서 그거를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버시지만 네. 진짜 그렇게 해서 버시는 분은 뭐 100명 중에 1명, 네네. 뭐 1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상승장에서도. 네. 오히려 상승장 때 돈 더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몰랐어요. 네, 상승장 때는 다 올라가니까 여기서 물린다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많이 번 분이 있으면 그만큼 많이 잃으신 분이 더 많거든요. 근데 조명은 다 항상 번 데만 초점이 되죠. 네. 왜냐면 갈아타다가 너무 또 이 코인 올라가서 이 코인 샀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고점이다 빠지고 이 코인 올라가서 이 코인 또 타니까 그래서 상승장 때 계속 계좌가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진짜 잘못 갈아타고 뭐 이런 네, 거네요. 그래서 만약 내가 코인이 갔는데 갈아타지 말고 만약에 할 거면 한번 끝까지 믿어보고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자다 보니까 네. 뭐 길게 보면은 한 3, 4년에 비트 이더만 해도 한 300% 정도 수익은 그냥 충분히 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수익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일단 10배는 먹어야 되나 봐요. 그게 네. 이유가 있어요. 시드 투자금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복권 같이 생각하는 걸까요? 네, 약간 도박 같이. 로또 느낌으로 하나만 걸려라. 나 이거 날려도 되니까 하나 네. 크게 먹고 싶다. 네. 통계청 옛날에 조사에 따르면 네. 거의 한 100만 원 이하가 50%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만 원 투자해서 한 10% 먹으면 만 원이잖아요. 그럼 점심값 한 끼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네. 그냥 게임하듯이 할 때도 많아요. 사람들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건 건 이해는 돼요. 약간 스포츠 토토 같은 느낌이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으로는 돈 버신 분들은 많이 보는데 알트코인은 생각보다 적은 게 네. 비트코인은 약간 그래도 투자자들 중에서 믿고 맡길 수 있고 큰 돈을 넣을 수도 있지만 네. 알트 지금 당장 1억 넣으라고 하면은 넣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죠. 못 넣죠 저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